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 고개만 넘으면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 또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나고 또 넘고 나면 또 나타나고 계속해서 시장이 좀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인상 이후에 국내 증시가 좀 상승을 하면서 안도랠리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또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뀌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금요일자 기준으로 코스피가 낙폭을 많이 만회해 나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과연 국내 증시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 선생님 보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바닥인가 싶었는데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오늘 2,400도 깨졌어요. 도대체 국내 증시 바닥이 어딘가 싶은데 지금 바닥일까요? 몰라. 몰라요? 선생님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쯤이 바닥이다. 그 다음은 진바닥이다. 뭐 외바닥이다. 쌍바닥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판단 안 할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왜 판단을 하지 않아요? 판단을 해야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든가. 근데 대응하기 너무 늦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우리가 매일 삼성전자 갖고 판단을 하잖아. 네. 그러면 우리 시장 바닥은 나스닥 바닥 어딘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바닥 어딘가 찾는 거와 똑같은데. 찾았어. 그래, 바닥을 찾았어. 어쩌라고. 그럼 이제 비중을 실어가지고 물타기를 해야죠. 뭘? 바닥이니까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근데 그걸. 이거 많이 빠진 거 중에 이제 그때 딱 봐야죠. 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참 착각인 것 같아. 봐봐.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700만 주를 때렸더라. 5만 전자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바닥 들어왔어. 사고 싶지가 않아. 그럼 삼성전자 바닥 들어왔을 때 대반전 줄 때 삼성전자 1 갈 때 3배, 5배 갈 수 있는 거 뭔가 찾아내는 게 난 제일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삼성전자 바닥이 확인되는데도 아직도 3개월 걸리면 또 나스닥이 만을 깨면 그러니까 아직도 요번에 75bp 하는데 이제 7월 말에 또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7월 14일 날 있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분명히 요번에 25bp든 50bp든 할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그와 상관없이 움직일 섹터가 뭔가. 섹터를 찾는 게 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바닥이지 더 떨어질지 보다도 지금 반등 시에 올라갈 만한 섹터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걸 찾아주셨잖아. 그 우선에 이 섹터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전강 후약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약 후강 이러기도 하는데 오늘 2,400이 붕괴됐다가 만회가 그래도 좀 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만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혹은 하락폭이 만회가 됐을 때 빠르게 상승세로 좀 전환했던 종목들이 힘이 있는 종목들이고 그게 기운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 건설, 기계, 원전 관련주. 그러니까 해임, 현대 에버다임, 우리가 최근에 집중 매수해야 됐던 한전기술, 그리고 이게 다 원전, 그리고 SOC, 이런 쪽 오늘 보면 건설 기계 섹터에서 현대 에버다임이 16%, 해임, 서현탄 메탈, 현대건설기가 오늘 3%. 이런 것들.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SOC라고. 그러니까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 SML 관련주라든지 또 정부가 국가는 기업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멋있는 말을 하셨네. 국가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와 민영화 관련된 또 우리가 계속 집중해드렸던 KT 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거는 다 상관없잖아. 지수가 붕괴되는데도 오히려 그쪽으로 피난 가신 분은 요새장이 하락장이에요 그러실까요? 한국전력만 못 가고 근데 안 빠져 21,000원. 그리고 뭐 가스공사라든지 KT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지수 바닥은
나는 삼성전자 바닥, 나스닥 바닥, 성장주 바닥 언제 찾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 근데 나는 그쪽은 안 할래. 그러니까 그쪽이 삼성전자 바닥 들어오면 또다시 들어가는 건 DB하이텍 살래. 10세입니다. 요번에 65,000원, 75,000원 왔다 갔다 65,000원 깨니까 5만원 단위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제는 65,000원이 저항이야. 저항. 그러면 요번에 5만원과 55,000원까지 빠질 때 그냥 그거나 사서 삼성전자가 58,000원에서 뭐 64,000~5,000원까지 갈 때 이게 또 한번 잘하면 또 7만원 볼 수 있거든. 이것도 디프리 파동이라고. 그런 단타는 할래.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칩셋 미디어, DB하이텍, SNS텍, AD 테크놀로지 뭐 등등등등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게 CIS 그냥 장비주 라인들.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 M&D,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또 납품하거나 밸류 체인들. 근데 문제는 뭐냐? 대장이 안 가. 그러니까 대장이 안 가갖고 삼성전자 요번에 반등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되지 추세 전환이라고는 아직까지 얘기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7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단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떠들지 않아야 돼. 근데 선생님 우리가 시장에 지금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자면 시장에서 거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사실 뭐 정치적인 변수를 우리가 경제적인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러시아에서 이제 종전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는 러시아보다는 프랑스하고 유럽에서 뿌리는 것 같아. 왜죠?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 때문일까요? 아니, 결론 지네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맞아. 지금 프랑스, 유럽 쪽이 제일 지금 난리인 것 같아. 이번에 러시아가 가스프롬에 통해서 이제 독일에 공급하는 가스량을 60% 정도 삭감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가스 관련된 종목들 뭐 다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아니 만들고 있어. 좀 제일 적극적이신 게 프랑스. 독일이 아니라요? 독일은 약간 한 번은 열받아 있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기준으로 만든 게 메르켈 총리야. 메르켈 총리. 그 정부의 그동안의 그 장기적인 플랜 전략, 그 러시아 의존도나 가스 좀 너무 높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면서 정권의 그 메르켈이 물러나오면서의 새로운 또 때 러시아가 무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전쟁을 장사 비즈니스로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전쟁이 최고의 비즈니스인 건 사실이죠.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일본이 좀 국력을 키웠던 것도 사실이고 미국도 계속해서 국제적인 전쟁을 유발시키면서 그 속에서도 좀 득을 취하고 있잖아요. 봐봐. 6월 24일 날 얘네들이 그 공식으로 공정 선언했어. 러시아가 610이야. 러시아 지수가 지금 얼마야? 엄청 올라갔잖아요. 더블. 그 이후로. 13,000.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중국. 그런데 2월 달부터 박살난 게 나스닥 기술주. 그리고 유럽. 이런 것들 쫙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미국도 정책 실패를 한 것 같고 또 그 연준도 말로는 뭔가 통제 가능하다 그러지만 신뢰감 잃으면서 뭔가 그냥 진짜 어수선한 것 같고 그 시장이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뭐 뭔가 시스몰피하고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진짜 인플레이션을 잡을 의지가 있어 하는데 그 다음날 박살을 또 내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에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 패권 전쟁했는데 해양의 세력 지고 있다. 근데 선생님 러시아가 사실 그때만 해도 러시아 이제 뭐 끝났다 뭐 경제 제재 하면은 금방 뭐
타격을 볼 거다 했는데 오히려 경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증시가 이제 살아나는 거는 그 유가적인 부분이랑 가스 뭐 이런 천연 이런 에너지 때문인 건가요? 그치.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력이 그만큼 파워가 입김이 세져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는 봉쇄하고 디폴트 선언하고 하더라도 뒷돈으로 인도, 중국, 독일, 프랑스가 신나게 사주니까. 그 아예 뭐 루브라 결제를 못하게 한다. 그래도 했는데도? 쿠션 돌라서. 그러니까 무역수. 죄송합니다. 루브라 결제를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러시아 그 달러로 바꾸는 걸 못하게 하는 그 제재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재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갖고 오죽하면 125조 돈 벌었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경제가 지금 부흥이야. 그러니까요. 뭐 다 빠져나간다 그러고 코카콜라도 나온다 그러고 뭐 경제 제재 해가지고 뭐 국민들 힘들다고 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고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신나 있어. 그거는 서방 언론들의 이런 거지. 전쟁 보내갖고 전쟁 나가서 죽는 건 누구? 용병들. 오히려 러시아 그러니까 갖다 해서 로얄 패밀리나 그 직속보다 용병 주변 러시아 걔네들 보내. 그러니까 보내갖고 돈 줄 테니까 나가서 대신 싸워라. 이런 개념도 많아.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모스크바나 이런 데 분위기 보면 요새 흥청망청. 근데 사실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좋다는 의미니까 그럼 선생님 러시아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만큼 중국도 지금 완전 우리나라 미국하고는 또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둘이 또 짝짝꿍대니까 문제지. 둘이.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끊는 정도의 권력이나 에너지나 동조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현 정권이 이제 미국 쪽으로 완전 탁 붙어버려가지고 괜히 우리도 같이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현대차 대표 1등 20등 같이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기술주 현대차 우리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게 다 박살나잖아. 그 영향인 거죠. 대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KT, 한전기술 이런 것들은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K자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제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말했던 게 여기 뭐 수익이 나는 거에서 딱 붙었다가 또 수익이 날 때 이렇게 오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증시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러시아 관련주, 중국 관련주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지. 우리나라 관련주. 우리나라 관련주? 중국 관련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우 뭐. 그치 중국 관련주라고 해봤자 뭐 콘텐츠 뭐 이렇게 교류되고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랬잖아. 중국이 한 방 때릴 수 있으니까 엔터 게임. 심지어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도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하지 마. 오히려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모방 정책이 원전 전력 설비.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수서산 전략이잖아. 우리나라는 부울경이나 원전 개발이나 SOC나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성을 주는 종목. 중국은 중국의 정책 방향성의 성장을 건드리는 전략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고 러시아 쪽은 나는 이 부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요? 진짜 종전 선언이 됐을 때 움직일 주식. 근데 선생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하고 전쟁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빼먹을 만큼 빼먹었다라는 판단을 해야 자기들도 이 협의에 이르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것 같아.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세 개 그거를 일단은 그러니까 포기해갖고 그러니까 독일, 미국, 프랑스가 압력을 가해서 야 이렇게 주고 끝내. 끝내. 우리가 죽겠다. 끝내는데 지금 그 대통령은 그건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수로든 끝내갖고 우리나라 휴전선 같이 거기 딱 거서 이게 복속되면서 그럼 푸틴은 여기서 스톱시킬 수 있어. 명분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야 돼.
근데 그게 갈지 안 갈지 뭐 다음 주에 당장 될지 일단 다음 주는 테이블에는 앉을 것 같아. 얘기는 일단 해봐. 들어는 볼게. 이 정도 분위기 형성? 아니 지금 벌써 움직였어. 프랑스 대통령이 네. 계획 잡고 그게 벌써 홍콩이나 해서 오늘 밑다에서 올린 에너지가 나는 그거야 같아. 그래서 오늘 급락했다 돌린 에너지는 다음 주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게 그 우리들끼리 보면 텔레그램에 그 홍콩 싱가포르 그 외국계에서 찌라지 한번 돌았어. 그래서 315에서 이제 파생이 돌아서고 상방 에너지가 나온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죽여버려. 오늘 무려 750만 주를 때려. 오늘 단기적으로는 최대 매도야. 왜 그렇게 파는 거예요? 나스닥 더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지금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기만 하지 건덕지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빠지는 에너지가 강하니까 지금 뭔가 터트려 봐야 반응을 크게 안 할 테니까 조금 시기를 재는 걸까요? 지금 뭐 그런 것도 생각할 무슨 그게 없어? 있겠니? 아, 왜냐면 기사는 계속해서 제가 트래킹을 해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되게 많이 움직이고 다녀요. 반도체 외교 총력이라고 해서 ASMR CEO하고 만났는데 이 ASMR이 네덜란드에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벨기에에 있는 아이맥 방문해가지고 막 또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다 막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니까 또 이번에 바이오 같은 신성장 사업에 5년간 450조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그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자. 이재용 부회장이 똥주사게 돌아다니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 시그널로 이게 뭔가 잘 될 것 같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삼성 위기다? 팔고자 하는 그렇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건 쫙 보면 저 더 망가뜨린 다음에 더 비싸게 벌어서 내가 팔 수 있는 걸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지라는 거라든지 또 저기가 지금 똥줄 탔구나 그러면 약점을 보이면 그 반 연맹에서는 또 공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이런 M&A 딜일 때는 블러핑이 굉장히 중요해. 사고자 하는 마음이 노출이 안 되면서 쟤네들이 애타게 이 값이라도 드릴게 이런 상황에 이 줄다리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성사가 안 된다는 자체가 그나마 나는 어떤 느낌이 M&A 이게 벌써 나오려면 나왔어야 돼. 그냥 느낌이 어떠냐면 오히려 앞으로 더 문제가 터질 거를 그나마 협조하는 어떤 그 상황을 만들려고 움직이는 것 같지.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반기로 갈수록 또 뭐 쇼트지 나오지 전쟁 길어지면 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삼성 그래서 오죽하면 삼성전자 저렇게 연달아서 뭐 400, 500, 700 이거는 그냥 팬단 얘기거든. 그러면 그쪽 관련된 ETF나 그쪽 관련된 것들이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WA 거기 다 1등 뭐가 삼성전자가 편입돼 있잖아.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잖아.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MSCI 선진국 지수의 새로운 포트에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든지 연기금이 선언을 해주든지 그 방법 외에는 없어. 그런데 그것도 다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나스닥 급락하는 변동성만큼 우리 기술주 IT 세팅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쇼박스틱에 놓고 그냥 때려버리니까 또 때릴 때는 약간 공격적으로 선물 매도 쳐서 삼성전자 죽여놓고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에너지가 또 레버리지 가속화되니까 이걸 막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스닥 바닥, 삼성전자 바닥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IT가 그래서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수급이 들어왔을 때 바닥이다? 아니야. 우리가 결정권 없어. 그럼 나스닥이 진짜 바닥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럴 때 나스닥을 최악의 케이스로 보는 거야. 나스닥 4% 빠져가지고 1646선. 그러니까. 그 만선이. 그러니까 월봉으로 봐봐. 6천에서 시작한 거야. 6, 7천 가면 어떡해? 만약에 6, 7천까지 만약에 나스닥이 빠졌어. 그럼 삼성전자 계속 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에서는 상징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삼성전자 한 5만 8천 원. 근데 5만 8천 원 실패. 그러면 나스닥 만 실패. 그러면 기술주 더 빠졌다 가는 거지. 그럼 기술주 빠지면 지수는 더 빠지지. 그럼 IT는 더 빠지지. 삼성전자 1 빠질 때 부품단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투매나 반대 매매. 그러니까 요새 반대 매매들이 200억, 300억 나오는 게, 그리고 봐주세요 하다가 안 봐주면 그냥 오후에, 어저께도 올려놨다 박판에 죽인 게 1시부터 또 청산돼갖고, 그거, 그러니까 악순의 악의 고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아예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했다. 이래도 호재가 안 먹힐까요? 안 먹혀. 어. 먹힐 거는 나스닥 바닥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나스닥 바닥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술주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꺾이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가능성이 높아져서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올 때 언제쯤 될 거 같냐? 아직 테이블에 안 얹었어. 그냥 11월까지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두 가지잖아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 자체적인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테이블에 앉기 시작한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 계속해서 이제 빅 스텝을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전보 스텝 다 나갈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이제 경기가 위축되니까, 이제 만약에 전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그러면은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게 75bp를 3번 연달아 해야 돼. 이거 한 번 했잖아. 그럼 일정표 봐. 7월 달, 9월. 그러면 9월 말이야. 그럼 아직 9월 달까지 어떻게 걸려? 7, 8, 9, 3개월 남았네. 그럼 3개월 동안 그거 검증해야 돼. 그러니까 벌써 엑스모비는 꺾였어. 내가 100불 이상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 유가가 꺾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유가는 꺾였어. 그런데 확신이 나는 거는, 이거는 80불 121선을 깨고 내려가야 돼. 80불을. 근데 지금은 여기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 105불까지 엑스모빌이 갔다가 지금 91불이야. 네. 80불은 또 이게 또 매수세 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게 WTI 그잖아. 얘도 고점 120불에 꺾여 내려왔어. 근데 하단이 아직까지 100불을 깨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보여. 그러니까 진짜 종전되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그 증산이 돼서 뭔가 또 사우디나 뭐 어디서 나와갖고 변화가 나거나 물건을 계속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야? 못하죠 지금은. 아니 원자재는 이런 없으니까. 수급이 그거는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스태그가 플레이싱 되는 거야. 경기 침체. 그래서 공장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이 없으니까. 아니 물건이 재료가 없으니까. 재료도 없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생산량도 안 나오고 소비도 없고 그래서 안 팔리는 거야. 재고만 왕창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재고 떨어지고 들어가. 그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몰라. 근데 그것도 실제 나오려면 1, 2년 걸리거든. 그 주기가 갖추려면. 요새는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조금씩 부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망하든지, 이 정도면 됐어, 망했어 다. 그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구조적 고통 종류가 나와서 가는. 그런데 이게 확인이 뭐 1, 2개월 갖고 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1, 2년 가버리면. 그러니까 경기적 사이클이나 매크로적 사이클이나 이런 걸로는 아직 판단이 안 돼. 그러면 뭐로 판단이 되면 이 정치적 역학관계에서의 균형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러시아, 프랑스, 미국 보이지 않게, 중국 보이지 않게 이제 여기다 하면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을 더 넓히기보다는 여기서 서로 교통 정리하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해서 종전 선언하고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유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뺏긴 거 인정하고 복속시키고 그런 물류가 자동돼 갖고 무슨 러시아산 모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풀려 나가고 러시아 시장이 MSCI가 막은 거 풀어줘 갖고 정상 가동되고 이런 세상이 되면 몰라. 근데 그런 세상 가능성도 예측되냐? 그래도 뭐 갑자기 뿅 될 수도 있죠. 이건 뿅 될 상황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전쟁도 뿅 했으니까 이런 전쟁은 거 되잖아. 뿅 할 수 있어. 단추 팍 누르는데 끝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각종 이해 당사자들의 호흡들이 들어가잖아. 유럽도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하고도 또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뭔가 교통 정리가 해결이 되려면 최소한 1년 걸려. 응? 그러니까 나는 테이블에도 좀 앉아라. 그래도 바이든 재선 뭐 이렇게 중간 선거 생각을 하면은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하겠지. 근데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는 나는 걱정이 바이든이 이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정권 교체기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트럼프를 보는 거야. 근데 다들 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바이든 안 될 것 같아. 트럼프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전에 이제 트럼프가 누굴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뭐 누굴 만난다 그러면은 뭔가 얘기는 할 것 같다. 뭐 그랬는데 바이든은 지금 뭘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고 사우디 간다고 해도 뭐 유가 안정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트럼프가 나오게 된다면 이 국제 정세가 조금 합의 쪽으로 갈까요? 러시아는 종전할 것 같아. 트럼프하고는 친구잖아. 아니 일단은 트럼프하고는 요 부분은 일단 러시아는 종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필 것 같아요. 미국이 솔선수범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엑슨모빌은 꺾였다고 그랬지. 그래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꺾였다 반등 나왔다 이게 N자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80불에서 지지해주고 100불이 대반주인데 거기가 꼬리 달리면서 A1, 2, 3 ABC로 빠지면서 테슬라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것도 정치 역학적으로 볼래. 어떤 부분에서요? 테슬라. 우리가 전번 시간에 화두를 뭐 했어? 탈세계화. 탈세계화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기술주, 애플, 폭스콘, 테슬라, 중국 이런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왜 트위터가 지금 민주당하고 사이도 굉장히 나쁘고 오히려 그런데 테슬라 주가 보면 요번에 직전 저점이 5월 달이거든. 요거 아직 안 깨. 테슬라만 쌍바닥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600불을 안 깨. 다른 거는 5월 달 저점을 다 깼어. 더 급락하고 얘는 안 깨. 그게 뭐라고 생각해? 글쎄요. 비트코인도 지금 얘가 많이 터져서 적자 나쁜 상황은 더 많아졌거든. 근데 얘는 안 깨. 애플은 깨고 아마존 깨고 다른 거 다 박살났는데 얘는 안 깨. 쌍바닥 유지야. 왜 안 깼죠? 난 그게 벌써 다음은 정권 교체가 되겠구나. 그걸 주도하는 게 앨런 머스크구나. 이 에너지. 나는 이게 애플하고 그 다음에 인텔하고 지금 바이든이 반도체에서 인텔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도해서 뭔가 하는데 인텔이 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밀고 있는 게 박살이 나. 그러니까 바이든 친구 주가 박살. 바이든 친구 주가 박살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봐봐. 올 때 얘가 하락각 요새 우리 IT 붕괴하고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와 똑같아. 스카이닉스 붕괴하는 거하고. 얘는 월봉으로 보면 얼마 정도까지 빠졌냐면 2016년도 추진까지 빠졌어. 2016년도. 2016년도면 벌써 7년 전 주가로 갔다.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빠졌다고 그래도 아직도 고공행진이야. 테슬라도 2016년에 얼마인지 아냐? 테슬라가요? 100불 아래요.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그런데 애플도 봐봐. 2016년도에 애플은 얼마인가? 2016년도에 이거 20불에서 40불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부러지려면 더 부러진다고. 그래서 나는 미국 시장은 진짜 9월 달 가야 바닥 확인될 것 같아.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뭐 하든 3%를 넘어야 될 것 같아. 일단 금리가 3%를 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우크라이나 뭐나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됐어. 그럴 때는 완전히 망가지든지. 그러니까 나스닥이 만을 붕괴해서 7, 8천까지 가든지. 이때 우리가 바라는 건 삼성전자 디커플링. 그러니까 제발 5만 5천 원을 지켜라. 근데 인텔이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개별적인 호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딱 떨어지니까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는 힘이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하게 ETF나 반도체나 업황을 보면 나스닥 따라가.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하면 수급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업황이 아닌 삼성전자 자체적인 호재 없어. 그걸로 가는 거 아니면 아니 그냥 수급. 이제 연기금이 엔솔 안 사고 삼성전자 사주고. 외국인은 계속 팔 테니까. 아니면 선진국 지수 들어가든지. 연기금이 사주든지. 근데 6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산 삼성전자가 2조 5천억 원이래요. 그거는 약하고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 특집 방송 그 세부한다라고 그 카페에다 자료 올렸잖아.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59조를 샀어. 개인이요? 내가 2021년도 내 친구 싱가포르 그 블랙록 이렇게 연결해갖고 앞으로 25조 때릴 겁니다. 34조 때렸어. 작년 8월부터. 아니 작년 2021년 1월달 구만전자부터. 그걸 우리 동학개미가 다 받아줬어.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올라가도 무지 힘들게 올라가겠다. 개인의 매물이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삼성전자 들고 있는 거야. 이거를 삼성전자에 끌고 갈래 봐. 새로운 외국인 호흡이거나 큰 펀드가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하려고 그러면 실적이 빵빵하게 터지든지 M&A 해갖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뭔가 변화가 크게 나오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최대 가봤자 7만 5천 원 봐. 그만전자 꿈 깬다고. 저런 많은 투자자들이 다 들고서 국민주가 됐어 이제. 삼성전자 국민주. 나 국민주 가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참 답답해 그냥. 사실 제 주변에서도 야 이거 언제 가냐 나 겨우 평단 이제 7만 원대야 이런 친구들도 있고 나 6만 원까지 낮췄어. 그러지 좀 마세요. 6만 원까지 낮췄어가 얼마인지 알아요? 69,800원. 이란. 그래서 그 6만 원대긴 하다.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좀 사지 마요. 이미 샀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미 삼성전자를 지금 사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가 없어. 나는 반 매도하라 그래. 그러면 손실 확정인데. 손실 확정 들어서 1년 동안 고생하느니 우리 그 현대로템이니 현대건설이니 한전기술이니 오히려 아니면 DB하이텍을 5만 원 사갖고 그거 복구하는 속도가 더 빨라. 선생님 사면 먹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냅두면 먹진 않을까요? 먹지. 당연히 먹지. 3년에서 5년. 기다리면 돼. 그거는 각자의 영역이잖아. 냅둬도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게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그럼 사실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을 방송에서 해봐도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막 손실이 클 때는 나올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3년에서 5년 기다리시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나는
못 견디고 삼성전자 갖고 일부 30이나 50% 팔아 갖고 그 리스크 관리나 조절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주도주를 사. 그게 건설. 원전. 벌써 원전.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이제 방사는 나는 한국항공우주나 요건 트레이딩 종목이야.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종전이 됐어. 어느 게 제일 먼저 급락하겠냐? 종전이 됐어. 방산주. 그다음 먹거리, 농업주. 반대는 뭐 오히려 화장품주 리오프닝 잠시 반짝. 그리고 자동차. 근데 화장품은 러시아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리오프닝. 아니지. 전쟁이 끝났다라는 자체가 이제 야 비행기 뜨고 여행하고 뭔가 유럽도 가고 뭐 이게 이제는 뭔가 물류가 좀 풀리고 뭔가 막혔던 게 뚫리고 이 효과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주도주는 아니야.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한 15에서 20 그걸 이용해서 또 오를 때 털고 나와야 되는 거야. 단기 반등. 왜? 중국이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기아 우리가 9만 원대는 절대 하지 마. 7만 원 다시 왔어. 러시아가 종전됐어. 그러면 러시아에 투자해서 공장 많고 무 많고 제일 많은 데가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삼성 그룹.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 기아가 오히려 20%짜리 나와. 종전되는 순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기아가 나.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느니 기아 갖고 있겠어.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최대 대표되는 1등 주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은 이렇게 주구장창 팔까? 최근에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왜 주구장창 팔까? 400만 주, 300만 주, 600만 주, 90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400만 주, 700만 주. 왜 주구장창 팔까?